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상구 보건소장 안예은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우리 장애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심포지움에 처음 주제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좀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니 지금 거의 2021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3개월짜리 소장인 것 같은 새내기 소장인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대선배님들 앞에서 과연 제가 주제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개선하고 싶은 점들을 좀 발표를 하고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바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상구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의 중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북구, 사하구, 강서구와 함께 서부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동으로 저희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총 인구가 23년 7월 기준으로 기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인구수가 20만 2,889명으로 20만이 넘고 그중에 장애인 비율은 6.5%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저희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등록된 장애인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 전체 장애인의 5.97%가 등록되어 계셔서 저희에게서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사상구 보건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는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업무가 보건소별로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팀 이름이라던가 과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상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 개의 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저희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의학팀, 보건행정과 의학팀의 물리치료실 밑에서 저희 담당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슬라이드가 조금 많이 달라질 텐데 아까 소개를 받은 대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특히 장애인을 병원에 환자로 만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료인이지만 장애인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던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다르게 접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사실 거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늘은 마취하시는 분이 좀 신경을 써야겠다. 신장 장애가 있으시면 수술 중에 맞는 수액에 포타슘이 좀 안 들어간 거, 아니면 청각 장애가 있으시면 마취 동의서를 설명이 아닌 필담으로 받아야지 이 정도만 하고 저희는 수술방에서 나가시는 순간 사실 거기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잠시 동안에 내가 조금 더 신경만 쓰면 되는 사람, 이 정도로 저는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보건소에 가게 되고 특히나 코로나19를 접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많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의 전환이 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처음 검사했을 때는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레벨 D라고 하는 하얀색 방호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저희가 음압 텐트라는 곳 넓은 텐트 안에서 한 분을 검사하고 그때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텐트 안을 다 닦아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해볼까 해서 제가 투명한 커다란 아크릴판을 만들어서 대상자가 이제 상반신을 안쪽에 넣어서 검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봤고 결국에 이제 음압 부스라는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저는 와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보다 이렇게 더 잘 만들 수가 있나? 이거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당시에 실무 수습을 하는 실무 수습 주무관 선생님들과 안내 동영상도 만들어보고 조금 많이 의기양양했어요. 근데 며칠만 안 지나도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자체도 없고 휠체어가 이 부스 자체 크기가 작아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방향 전환 당연히 안 되고 억지로 구겨 넣으면 들어는 가는데 그럼 다리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 정도로 무지했었다는 사실을
저 사실 이때가 돼서야 깨달았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지금 뭐 보면 선별진료 그런데 검사하는 걸 어렵다는 걸 깨달은 그것 자체도 무지한 게 사실은 선별진료소조차도 못 오고 계셨어요. 네, 선별진료소조차 가는 이동수단 이용도 어려우셔서 못 오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초반에는 제가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셔서도 휠체어 이동이 좁은 이제 불편한 대기시설, 또 아까 부스도 보셨고, 또 오셔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자료라던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미비하다. 그 장애 자체 때문에 너무 검사가 힘들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다 근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별진료소 검사만 힘드셨던 게 아니고 교육을 받으신다던가 직장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굉장히 그냥 생활 자체가 보통의 나는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보통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힘듦을 겪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검사를 하고자 발상에 전환을 해서 부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게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분들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손높이를 바꿔본다던가 나중에는 저희가 사실 장애인이 있으신 분들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인력이 허락되는 한 직접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건강 증진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그 코로나19의 시기 동안 보건소 사업이 더 늘어났느냐? 지금 쫙 돼 있지만 감염병 대응 외에는 대부분 보건소 업무가 중단이 됐죠. 마을의 실필줄, 건강의 실필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건강센터 운영까지도 중단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력이 없었다라는 변명과 함께 사실은 반성을 같이 하는 자리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주제 발표를 맡는데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CBR 사업을 비롯해서 보건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들을 시작을 하는 재시작과 재정비 자리에서 사실 제가 발표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의 지식을 제가 이렇게 쏙쏙 뽑아가고자 제가 뽑아가려고 사실 오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기 발표부터 굉장히 사실 저도 조금 울었는데요. 너무 오늘 참여를 발표 안 하면 어쩔 뻔했나 참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지식을 많이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가장한 반성과 변명의 시간이 좀 길었고 이제 본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의료기관 퇴원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특히 미충족 의료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과 건강상태 개선 등을 위한 자원 연계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대상자 발굴 및 등록을 해서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기능평가나 삶의 질 평가를 통해서 하고 서비스 계획 수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상자 군 분류는 저보다 아마 더 잘 하실 거고요. 집중 정기 관리군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서비스나 재활 훈련 서비스, 자원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 역량 지원군은 자기 역량 서비스나 지역사회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구 보건소에서는 아까 센터에서 만드신 예쁜 책자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책자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료보장구 대여 사업이나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면 균형 능력 측정 및 훈련 시스템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가정 방문 재활 서비스도 제공을 하시고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재활운동교실을 관내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권교실도 진행을 하고 취미교양교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낙상이 어르신들께 발생을 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낙상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을 담당자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셨는데
저희가 약속을 그 전날 그날 아침까지도 잘 잡고 갔는데 가니까 어르신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어디 가셨지? 근데 또 어찌나 우리 담당자분이 순발력이 좋으신지 바로 앞에 공원에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셔서 즉석에서 야외에서 예방 교육도 하시고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학교 7개소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저희 지역 이제 재활 협의체가 그 전에도 아마 있었겠지만, 네,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제가 와해시켜 놨었습니다. 드디어 재정비를 했고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총 8개소가 같이 이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체 처음 하던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약간 조금 멘붕이 오기도 했는데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네. 그리고 저도 많이 지역으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자리라서 앞으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실무자 차원에서도 보다 자주 재활협의체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CBR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찾아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아사랑방도 이렇게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했던 사업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는 당연히 안 되겠고 향후 발전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이 조금 흐리게 안 보이긴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장애인 통합사례관리 모형 개발 연구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크게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한쪽에 이렇게 있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를 합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에는 보건소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금도 이제 연계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를 통해서 병원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연계가 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도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계가 서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작동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사실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저도 복지 쪽을 잘 모르고 복지 쪽에서도 저희 쪽이 어떤 분야의 서비스, 저희 아까 팀 엄청 많은 거 보여드렸는데 그 팀에서 각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세세하게 파악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각자의 보건소마다도 다 업무 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우실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도 복지 쪽에 각 기관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 사상구 보건소는 제가 담당자분이 굉장히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지랑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담당자분께서 성공이 잘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연계가 되더라도 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계와 협력을 위해서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는 해보자 하셔서 뭐 어떻게 연계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일단 보건소 안에서도 연계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보건소가 2개 과가 있는데 그 2개 과도 사실 서로 별로 연계 잘 안 됩니다. 보건소 안인데도 보건소 안에서도 저희가 내과나 구강 한방진료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방문간호, 치매안심센터, 심내 등 저희 안에서도 일단 먼저 연계가, 자기들끼리도 연계를 잘 못하면서 외부랑 연계를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보건소 내에서 먼저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 구청의 관련과 동행정복지센터와 원활하게 연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랑은 당연히 연계를 잘 하겠고 장애인 건강주치 의료기관, 재활병원 등과도 연계를 하고 저희 복지기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과도 연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노래에도 있는데 우리 지금 만나 이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당장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저도 사실 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는데 이름이 다 비슷하고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던데 자주 만나다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고 지금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시작이 돼서 번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은 분산대학교 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고 부산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데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과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에도 조금 더 강화해서 협력을 해보고 지역 대학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잠시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이미 파킨슨 운동교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산의료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만큼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계를 받게 되면 지역에서도 저희가 부산의료원에서 사용을 하시는 프로그램을 노하우를 좀 배워와서 지역에서도 파킨슨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고 동아대 신경과에서 저희가 파킨슨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고 해서 한번 또 지역 대학은 지역 내에 있는 물리치료학과, 지역 내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과 또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협력 체계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이 건강 사업이 보건소 안에 건강 사업이 다 분절이 돼 있습니다. 물리치료 저희가 장애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활 사업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그냥 건강 전체 원헬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도 다 담당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센터나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의뢰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연계가 잘 될 수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런 정보에 접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도대체 보건소에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되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지 않은 분들이 보건소에 전화해 보실 때 아니면 외부 병원에서 보건소에 전화해 보실 때 느낄 수 있는 점은 지금 담당자가 잠시만요.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계속 아마 돌려질 거고 드디어 이제 통화가 된 담당자는 지금 외근을 나가고 없어서 통화를 결국에 못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실 텐데 저희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담당자는 과연 누구와 맡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마을건강센터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작은 보건소 개념인데요. 부산시에는 총 지금 74개가 있고 사상구에는 12개 동 전체에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는 마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해서 여기 보이는 혈압 측정,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 같은 간단한 혈액 검사 가능하고 치매 검사라던가 인바디 검사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마을 활동가도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자원을 잘 연계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건강 동아리나 당뇨 자조 모임 등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 건강 지킴이단도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 총괄 담당자를 저희가 따로 두고 총괄 담당자가 이 공공보건 협력 의료 체계를 구축을 할 때 우리 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장애인 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사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장애인이고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아니면 건강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 문의를 할 곳이 어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동네 마을건강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을건강센터에서 재활이면 재활, 쉽내면 쉽내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내년에는 한번 진행해 볼까 구상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가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서없이 했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사진은 그 남구 보건소에 있던 그 선별진료소의 그 벚꽃길이었는데요. 제가 그 2월에 처음 선별진료소 1, 2월에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추웠어요. 그 레벨D 방호복 하나 입고 굉장히 추웠는데 추워서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지? 메르스 때처럼 여름 되면 끝나겠지? 하고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좀 낙담을 하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그날 갑자기 힘이 나서 맨날 소장님만 보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소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못 나가고 계속 있었거든요. 네.
언젠가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가 좋아질 날도 올 거고 지금은 사상구 보건소 소장이 지금 초보라서 좌충우돌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한다면 앞으로 더 나은 지역 CBR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